오늘 영상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을 겪고 자란 우리 자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어린 자매에게 일어났었던 일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은 엄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뭐가 마음에 안 들면은 골프채로 TV도 부수고 컵도 던지고 항상 위협적인 상황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말리기 시작하니까 이 딸들도 때리기 시작한 거야. 네가 어딜 끼어들어? 어딜 감히 손을 대? 하면서 딸도 때리고 언니도 때리고 동생도 때리고 엄마도 때리고 항상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정 환경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우리 언니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에게, 동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울이에요. 우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아빠가 이런 폭력적인 사람인데 엄마가 막아주지도 못하고 항상 당하고 아빠 눈치 보고 이런 것만 보고 자란 딸들이에요. 그럼 이 딸들의 정서 상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엉망이죠. 이건 그냥 뭐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100% 우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우울을 가지고 보면은 언니는 약간 남성형 우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니도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합법적으로 결혼이다 라고 해서 빨리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성형 우울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결혼을 했으니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게 되는 거죠. 뭐만 하면 자꾸 화내고 짜증내고 예민해져요. 그래서 피해의식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남편이 여보 이거는 좀 아니야 라고 했는데 뭐? 뭘 아냐? 라고 말을 되받아친다라거나 자꾸 피해의식처럼 느껴져서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냐? 나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싸움이 발생해요. 이 남성형 우울의 문제는 작은 거에도 크게 분노하고 갑자기 터지고 좀 폭발적이다. 그래서 자꾸 부부싸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언니는 올바르게 살아가겠냐고요? 화를 내면 그 사람이 다 풀리고 뭐가 괜찮을 것 같지만 화낸 사람도요, 화를 내고 나서 굉장히 지치고 자괴감에 빠져요. 이 언니도 남편이랑 오순도순 잘 살고 싶지 싸우고 싶겠냐고요. 이런 우울 때문에 올바르게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자녀에게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애를 키울 때 본인의 아빠처럼 때릴 수도 있고 작은 거에도 신경질 낼 수도 있고 너 이거 똑바로 못하냐? 막 이러면서 이런 모습이 답습이 될 수 있다. 그럼 이 자녀도 똑같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언니는 굉장히 부부싸움도 자주 하고 화도 많이 내고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서 올바른 가정을 좀 형성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이에 반해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좀 내성적이었어요.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하고 소극적이고 그런데 이 우울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성형 우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성형 우울의 특징 중에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좀 무기력하다, 둔감하다, 매사에 의욕이 없다.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동생도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언니도 결혼해서 나가는구나. 그럼 나도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해야겠다. 라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과 조율해야 될 것도 많고 남편의 사상과 생각에 계속 뭐 다툼도 해야 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결혼은 맞춰가는 거예요. 양쪽에서 조율을 하면서. 근데 이 여성형 우울을 가지고 있는 동생은 조율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좀 지배당해요. 그리고 끌려가요. 고로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잘 당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뭐 맨날 친구들 만나고 막 집에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하면은 여보 그러지 마 이건 아니야 당신이 계속 그렇게 하면 난 불편하고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정확하고 단호하게 딱 잘라서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야 이것도 못하냐? 하면 알겠어. 싸우기 싫으니까 자꾸 회피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우울은 더 깊어져서 완전 무기력한 상태, 의욕이 없는 상태,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 삶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반항도 못하고. 그럼 이 동생도 얼마나 슬퍼요. 인생을 돌아보면은 아빠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살았어. 언니가 결혼하고 나간 걸 보니까 나도 빨리 나가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또 남편한테 지배당해. 괴로워. 만약에 이 동생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요, 이 자식을 지켜주지 못해요. 방어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아빠가 막무가내로 하면은 엄마가 나서서 하지 마! 애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싸워주고 이렇게 조율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막아줘야 되는데, 이 동생은 이거 못해요. 네. 방임 아닌 방임, 방치 아닌 방치가 되게 되겠죠. 그럼 이 자녀도 굉장히 우울한 삶을 살게 되겠죠. 만약에 올바른 남자를 만나서 언니, 동생 다 정말 운 좋게 올바른 남자를 만나서 많이 이해받고 화 좀 내지 마. 나한테 예쁘게 좀 얘기해줘. 라는 남자 만나고, 동생도 여보 의견도 한번 얘기해봐. 내가 좀 잘못하는 게 없을까? 이런 남자를 만나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남자를 보는 눈이 있겠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이 빈번하고 아빠가 그 원인을 제공했는데 올바르게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현저하게 낮아져요. 그래서 이 언니와 동생은 결혼을 해서도 불행하게 산다. 인생을 결혼 전, 전반전, 결혼 후, 후반전이라고 하면은 인생의 전반전에도 아빠 때문에 힘들었고 엄마가 맨날 당하는 모습을 보고 슬펐어요. 매우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인생의 후반전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우울도 있고 올바른 남자를 선택하지 못해서 인생의 후반전도 불행하게 산다. 그래서 한평생을 불행하게 산다. 이 자매는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언니, 동생, 이 자매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가정폭력을 제공한 부모, 아빠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특히나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딸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한테 내가 위협을 주는 상황이 오지는 않는지, 애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닌지, 또 엄마로서 내가 잘 지켜주고 있는지, 잘 방어해주고 있는지 이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딸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80년, 9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런 딸들, 여린 딸들을 두신 분들은 조금 더 경각심 있게 양육하고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